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여기 주임 신부로 있었던 양수희 씨입니다. 7년 만에 다시 여기에서 미사를 봉헌하니까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왔어? 그럴 거예요. 여기 온 이유는 한국의 초대 주교님이죠. 부르게르 주교님 현양 사업을 위한 모금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금. 그러면 그분을 현양 들어 높여서 공경한다는 얘기지요. 그 들어 높여서 공경한다는 건 그분은 대단히 한국 교회 천주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행적과 성덕과 믿음이 출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첫 사제가 누구예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임이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임을 만든 사람은 누가 하면은 선발하고 여기서 모방신입니다. 모방신부가 조선에 이제 들어온 거는 1836년 2월 달에 압록강을 건너서 여기 서울로 한성으로 왔지요. 2월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4월 달에 소년 김대건을 뽑아가지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주었고 7월 달에는 먼저 뽑은 최양호, 최광재 그리고 김대건을 신부 사제 후보자 신학생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동안 3명을 라틴어도 가르치고 아마 회장님들은 한문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12월에 신학생의 이제 소경 자질을 갖췄다고 보고 마카오로 압록강을 통해서 마카오로 이제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사제로 이제 선임되지요. 그러니까 모방 신부가 없었다면 김대건 신부가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모방 신부는 어떻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을까? 모방 신부가 1832년 그때 마카오에서 배를 타고 광동성 푸조 상해 밑에예요. 그쪽을 통해서 남경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서쪽 사천성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배를 타고 그 배에는 6명의 선교사가 탔습니다. 5명의 신부가 있었고 그 배에는 부르게르 주교님도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는 서양 배였으면은 역풍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배였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면 요걸 갈 수 있는데 중국 배이기 때문에 역풍을 뚫고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배에서 이제 고생을 엄청 한 거죠. 그러면서 6명이 친해졌겠어요. 친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부르게르 주교님이 조선에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모방 신부가 저도 주교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야, 네 임명받은 데는 사천인데 사천의 주교님하고 상의해야지 나하고 얘기하면 되냐. 그래서 모방 신부가 사천에 가서 그 주교님한테 저는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조선에 가면 100% 수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허락을 받고 이 모방 신부가 부르게르 이제 주교님하고 1834년, 35년 1년을 같이 지냅니다. 성환자에서. 그러니까 주교님의 비서 역할을 거기서 이제 한 거죠. 근데 결국 모방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불의의 주교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분의 인품과 성품을 보고 자기 방향을 사천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결국 모방은 불의의 주교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의의 주교님은 조선엔 못 들어왔지만은 조선의 첫 결실은 모방 신부를 통해서 김대만 신부, 최양암 신부, 최광재 그 세 소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의의 주교님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또 위대한 일정인 하나가 한국 천주교회가 독립된 교구로 된 그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발점은 조선에 많은 신자들이 신부가 없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미사도 공헌 못하고 고해성사도 못 보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여서 1825년에 11년에도 한번 편지를 보냈는데 북경에 그 신부를 받지를 못했어요. 25년에 정하상 또 유진글 같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는 사절단 거기에 밀사로 보통 마호로 이렇게 해서 북경에 가서 거기 주인님한테 편지 보내고 주인님 위에 교황님도 계시니까 그쪽으로도 편지를 2통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황님께 가는 편지는 은밀하게 마카오로 그해 말쯤 전달이 됐고 마카오에는 교황청의 아시아 대표부가 있었어요. 대표부의 움피리에스 신부가 그 한문으로 낸 편지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쪽의 조선의 상황이나 이 북경의 상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움피리에스 신부가 의견을 첨부합니다. 조선을 살 수 있으려면은 북경에서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북경에 속해 갖고는 조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이 독립시키자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독립이 되려면은 거기가 신부들이고 주인님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수도회밖에 없습니다. 수도회를 하나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27년 상반기에 그 편지가 로마에 몇 개월 거쳐서 도달을 합니다. 교황님이 그때 레오 12세 교황님이셨는데 그 교황님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확 흘렸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 지역에 이렇게 순교자도 많이 생기고 이 신자들이 애타게 성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직자 청원을 신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담당 추기경의 포계성 성장관 카페랄리 추기경 보고 마땅한 조치를 다 취해라. 그래서 이 카페랄리 추기경이 수도에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찾아오고 마땅한 수도에는 파리 외방 선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청원을 합니다. 청원을 했더니 거기서 응답은 우리는 지금 선교 불란서 대학병 짓거나 선교사도 없고 거기 보내려면 돈도 필요할 텐데 돈도 없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길을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찾고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방콕에서 일을 하던 불의의 신부가 보고 반박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처음 조선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절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상한테 편지 썼을 뿐만 아니라 교황님한테도 편지를 쓴 거예요. 자원자가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대신 주겠다 이거죠.
그러다가 그걸 이제 추진을 했던 레오 12세 교황님이 29년 2월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교황님이 비록 8세인데 교황님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끝났어. 그러니까 조선 문제는 아예 이제 저 끝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교황님이 1년 반 만에 30년 11월 말에 그 교황님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또 교황님 뽑는 절차가 한 3개월 거쳐서 31년 2월에 교황님이 뽑힙니다. 그레고리오 16세. 이 교황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쪽에 실무 책이었던 카페갈리 추기경님이 그분이 됩니다. 그분이 되니까 한국에 대한 문제, 북경에 대한 문제 가장 박식하신 분이죠. 그분이 9월달에 조선은 북경에서 독립 나라가 된다, 독립교구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첫 교구자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서 교구장으로서 브리게이르 주교님을 임명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된 거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확률상 이거 따져보도 아주 어렵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서 조선의 자생교회가 이쪽에 첨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티칸에서 응답을 신부만 보내주세요. 근데 신부를 만날 수 있는 주교님과 또 나라까지, 니네 나라는 독립된 교회 나라가 되라. 이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양쪽이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고, 만나는 지점이 누구는 브리게이르 주교님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됩니다. 만나지 못하면 자생교회는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이단으로 빠집니다. 근데 여기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게 브리게이르 주교님이라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탄생된 교회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브리게이르 주교님. 이 브리게이르 주교님을 현양하겠다는 것.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하러 왔다는 얘기죠. 그럼 복음에서 그 돈을 어디에 쓸 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양을 하는데 크게 두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현양하자. 그러면 1단계는 가경자, 이분을 동경해도 좋다는 가경자 호칭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분이 여기에서 독자와 성인되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어떤 사람을 이쪽으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구장님이 그분에 대한 자료를 전부 모아가지고 교황청에 이제 보냅니다. 그 교황청에 이제 시범시성 청에서 그걸 좀 보고 의견을 교황님한테 하면 교황님께서 이 사람은 해도 좋다. 그래서 장애가 없음, 메일 옵스타트라는 명칭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게끔 그 호칭을 줍니다. 그러면 브리게이르 주교님도 지금 하느님의 종 호칭을 줘갖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행적과 그 다음에 믿음과 한 일들 전부 이제 재판정이 열립니다. 열려갖고 모든 자료가 이제 다 재판이 끝나면 그 자료를 교황청, 시보수성청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매년 심사를 하고 교황님이 이제 친정을 내려서 좋다. 이 사람은 하느님의 가경자. 그 지역에서 공경해도 좋다. 요게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이제 주된 작업은 뭔가 하면 숨어있던 사람을 많은 사람이 알게 돼야 되잖아요.
알리는 작업이 제일 큰 거고, 이제 두 번째 가경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복자와 성인이 되려면은 그분에게 우리가 이제 열심한 사람 있으면 내가 어려웠을 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분 브리게르 주교님께 기도를 이제 전구에 가서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한 건이 일어나면 복자가 되고 복자 되고 난 다음에 또한 기적이 일어나면 성인이 되는 거. 여기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1단계 이제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1단계 작업은 제가 20년 전에 개포동 성당에서 브리게르 주교님에 대한 그분이 쓴 여행기 그분의 편지를 전부 이제 번역해서 전국에 뿌렸었어요. 그때 우편가만도 1,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책가만 줬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지금 이제 전부와 이쪽을 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분이 그 정도 되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고 기도도 청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기예요. 전기에서 가장 위에 전기 중에서 보통 소설들로 많이 쓰는데 가장 위가 평전입니다. 사료에 입각한 그 소설 쓴 게 아니고 정확한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 쓴 거. 20년 전에 조용건 박사 보고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초보가 끝났고 아마 8월 말쯤 책이 나올 것 같아요. 한 700페이지 정도 잘 썼습니다. 사료도 해놓고 태어날 때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또 출판해갖고 전국에 또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복자와 성인에 대한 밑거름이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걸 보고 말아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이제 10년, 20년 뒤에 큰 결실. 보통 보면 체험 없이 분들도 가경자까지 되는 데가 20년 걸렸어요. 브리게르 주교님은 한 2, 3년 내로 될 것 같아요. 일 시작한 지 지금 1년 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류 들어가니까 요거 됐고, 요게 또 밑밥을 깔아놓고 미랄이 이제 되면은 한 20년 뒤에는 결실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령금이 있고 북한도도 2차 항공이 있으니까 거기 잘 도와주시고 이쪽을 후원해 주신 분들은 주보 가운데 후원 그거 있어요. 그걸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후원을 하면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입금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14일. 한 번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